과도한 지식은 쓸모없다. 과연 그럴까요? 이 모르는 게 약이다. 아는 게 힘이다. 둘 중에서는 아는 게 힘인 게 더 좋죠. 과도한 지식은 쓸모없다. 너무 깊은 거는 쓸모없다. 아니요. 깊으면 깊을수록 좋지. 많고 깊을수록 이 지식은 언제나 다다익선 아닙니까? 지식은 언제나 다다익선이죠. 근데 이제 그거를 얻은 사람이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예를 들면은 사람들이 처음 태어났어. 그래서 죽는다는 걸 몰라. 내가 언젠가 죽는다는 걸 모르는데 그걸 알았을 때 허무에 빠질 것인지 아니면 그게 이제 동력이 될 것인지는 사람 하기 나름이니까 뭐가 됐든 어떤 정보를 얻든지 어떤 지식을 얻든지 쓰기 나름이라서 그러니까 그겁니다. 이제 줘도 못 먹는 인간도 많다. 타인에 의해 강요받는 지식은 독이 된다. 당장의 시간에서는 독이 될 수도 있겠죠? 당장의 시간에서는 독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언제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라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상태이고 내가 황혼기에 접어들었다 라고 한다면 그다지 더 이상 있을 내 인생에 어떤 큰 변환점이 많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확률일 때는 독이 될 수도 있지. 근데 사실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독이 아닐 수도 있는 게 이미 지금까지 해왔던 지식들을 활용한 와중에 어딘가는 쓸모가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약간 이런.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그것도 그게 아닐 때예요. 아닐 때의 문제예요. 아닐 때. 사람이 어리면 이 사람의 인생은 생각보다 진로가 막 확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학교 교육이잖아요. 네가 뭐가 될지는 모르겠으니까 기초 일단 알려주고 그 다음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가 보자. 뭐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뭐가 될지 모르니까 이 세계의 근간이 되는 기초를 어느 정도 배워봐라. 그 중에 겁나 중요한 게 뭐예요? 모국어랑 수학이죠. 세상은 수학이죠. 수학은 다야. 수학 최고야. 수학 수능 9등급이라고요? 괜찮아요. 세상은 수학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쓰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데 할 줄 알면 생각보다 많은 분야에서 좋다. 몰라도 된다. 부모님이 자식한테 가르치는 이유를 알면서도 무조건 강요만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 강요만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강요를 안 한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애가 뭐가 될까요? 애가 뭐를 할까요? 스마트폰이나 하겠지. 컴퓨터 하고 요새는 강요를 해야 할 시기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강요도 어느 정도 있어도 되지만 그다지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거를 강요를 안 하는 시간에 뭔가 다른 거를 할 수 있었으니까. 친구들이랑 밖에서 뛰어논다. 체력의 증강, 교우 관계 개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신경을 쓸 수 있고 정말 그냥 걸어다니다가 넘어지는 것만 해도 뭔가를 쌓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새는 강요를 하지 않아서 남는 시간에 뭐 해요? 스마트폰 보겠지. 강요를 해서라도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을 줄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야, 너 밖에서 좀 나가서 놀고 친구들 좀 만나고 뭐라 그래요? 스마트폰으로도 친구들이랑 얘기할 수 있고 어쩌고 저쩌고. 그럼 밖에라도 나가서 좀 뛰어놀고 친구들 좀 만나고. 친구들 만나서 뭐해요? 스마트폰 하겠지. PC방 가겠지. 사실 이 가설은 너무 극단적일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내가 10대다 나와보세요. 분명 우리 방송에는 10대가 아직 남아있을 것이야. 사람들이 나이를 좀 줄창 먹었어도 괜찮을게요. 좋아. 10대들이 많구만요. 여러분들 남는 시간이 있잖아요. 주말이라고 해봅시다. 그냥 숙제도 없어.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그 빈도수를 좀 보면은 빈도수를 좀 생각을 해보자. 이겁니다. 완전한 자유가 주어졌을 때 뭘 하느냐 이런. 스마트폰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스마트폰을 하는 거는 필수 불가결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해요. 간편하잖아. 주머니에서 꺼내면, 그죠? 완전한 자유가 보장이 되지 않았을 때도 주머니에서 꺼내면, 그죠? 그래서 너무 손쉽고 손쉬운데 더군다나 재밌기까지 해. 이걸 마다할 이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비록 나의 20대, 30대가 되었을 때 이 언어 능력과 독해 능력, 이해 능력을 상실한다 한들 그것은 20대, 30대 내가 아직 아니니까 딱히 상관없잖아요. 지금은 내가 지금 재밌어야 되잖아. 이게 인간이 버리지 못한 습성이 딱 하나가 있대요. 정말 옛날부터까지 있던 게 아직도 있는 게 뭐냐면 당장을 추구하는 거. 지금 재밌어야 돼. 이거를 버리질 못한다네.
뭐 그렇대. 머리로는 알아도 일단 지금이 중요한 게 뭔가 좋은 거야. 근데 뭐 어쨌든 이제 보급률도 좋고 성능도 좋고 당장 가능하니까 주머니에서 꺼내기만 하면 그죠? 완전한 자유가 주어지지 않아도 내 몸이 어딘가로 가지 않아도 이제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뭔가를 즐길 수 있는 게 많아서 꺼내게 되는 거는 어쩔 수 없다 같은 생각이죠. 마음이 불편하면서 놀아요. 왜 마음이 불편해요? 불편할 필요 없어요. 그 언어 능력이고 자시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떨어진다고는 하는데 언어 독해 뭐 이런 거 떨어진다고는 하는데 그거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라서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라 그런 거지 엄청나게 막 극적인 차이는 없을 거예요. 근데 전혀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서 아마 그런 게 좀 화두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의외로 차이가 크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도 잘 생각해보면은 주위에 그렇게 심각한 사람들 많이 없을 거예요. 그거 뭐야, 그 10대인 친구들 자기 주변에 야 얘는 왜 이렇게 말을 못하냐,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라고 하는 자신의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그 애들 말고 그냥 마음에 안 드는 애 말고 자기 눈밖에 난 사람 말고 자기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 중에 얘는 왜 이렇게 말을 더럽게 못하네, 이렇게 못 알아듣냐, 약간 이런 많았어요. 그래요? 10대 때 많았다. 보면 아직 지금 10대가 아닌 거죠. 불과 작년입니다. 아 뭐야. 제가 저 10대가 아닌 거죠 라고 한 다음에 할 말. 그러니까 저희 때도 말 못하는 사람 많았다 이거예요 라고 하려고 했는데 작년이었네요. 그렇게 심한 사람은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요, 심한 사람은 그렇게 많이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저게 문제야. 그러니까 말은 잘해, 말은 잘하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 이것도 좀 생각해 봐야겠다. 보세요. 전제가 뭐냐면 말은 잘하는 것 같아. 근데 그죠, 듣는 걸 못하는 거죠. 이해를 못해. 그래서 얘가 무슨 말을 뭔가를 하고 있는데 뭐 대충 이런 뜻이겠거니 이렇게 알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야. 근데 듣는 나도 독해 능력이 너무 떨어져서 얘가 뭔 말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라면, 그래서 사실 얘가 말을 겁나 못하고 있는 건데 내가 말을 못하고 있는 거라고 느끼지 못하는 거라면 더 이천생이 한 분이라고요. 사실 왜 내 앞사람이 이해를 못하지, 얘 언어 능력이 왜 이렇게 떨어지냐 가 아니고 내가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였다면? 근데 뭐 그 말 좀 못하면 어때? 그 10대 때 거 말 좀 못하면 뭐 어때? 원래 그 10대 때는 그죠? 흑역사도 좀 쌓고 그러면서 사람이 자신을 감출 수 있게 되는 계기를 만드는 그런 이 세월이란 말이야.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매우 해보고 그 다음에 매우 표현해보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부끄러워서 죽고 싶어질 때쯤에 더 이상 내가 무언가 어떤 감정이 들었을 때 뭔가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쌓는 그런 시행착오의 과정 아니겠어요? 그럼 그 마지노선은 언제까지일까요? 그 마지노선은 이쯤 되면은 정신 차려야지, 이런 이 정도 나이쯤 되면 정신 차려야지. 언제쯤인 것 같아요? 20대 중후반? 중2가 지났을 때쯤? 중2는 너무 빠른데요? 대학생 때쯤? 대학생도 그냥 뭐 그 남자 고등학생들 대학생 가는 거 좀 보세요. 애들 그냥 새 사람 되겠다고 학교에서 말도 못하던 애들 옷도 차려입고 염색도 하고 이 바지에 손 찔러 넣고 댕기고 말이야. 뭉쳐댕기고 말이야. 우르르 몰려댕기면서 그럼 또 그런 이 애들을 누가 받아줘요? 골빈 선배들이 받아주는 거 아니야. 그런 애들 안 입고 오니까 골빈 선배들이 이제 야 뭐 인사 안 하냐니? 아니 너 몇 기냐? 그 뭐라 그러죠? 대학? 학번. 물론 요즘 그러면 커뮤니티에 박제당합니다. 요새는 달라졌구만, 그죠? 세상이 잘 돌아가고 있구만. 이라고 하지만 예체능 관련, 그죠? 개판이죠. 그 예체능판이 올라가서 뭐가 됐어요? 연예 개판이죠? 그대로 올라간 거예요, 보면은. 어른이 돼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지. 그대로야, 그대로. 뭐 어쨌든 그런 것은 일단은 중요하지 않다. 그래가지고 한 몇 살 정도 되면 이제 철이 들어야 될까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근데 이게 환경에 따라서 정말 크게 변하더라고요. 철이 든다는 건 기준이 어느 정도냐, 그 부분도 중요하죠. 적어도 흑역사를 만드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판단력 정도이지 않을까요? 이거는 분명 내가 나중에 가서 흑역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는 가만히 있어야겠다. 그래도 흑역사를 만들어야 되면 물론 그게 기준이면 평생 철 못 들 것 같아요. 흑역사 만들어도 책임질 수 있는. 흑역사 만들고 나서 그걸 흑역사인 걸 인지하는데 걸린 시간이 짧으면 저지르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이제 죽고 싶다 라고 다음날 일어나서 생각할 수 있으면 철이 든 거다. 근데 이제 그렇다. 이게 그거네요.
제가 생각이 안 나서 정리를 못하고 있었는데 철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딱히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기 자신을 어떤 보호에서 벗어나서 자기 자신을 자기가 챙길 수 있게 되는 때에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딱 이 정도이지 않을까? 그래서 개개인마다 좀 달라지는 거죠. 개개인마다 이제 누군가에게는 보호가 계속해서 필요할 수도 있고 보호가 빨리 단절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된 이후에 자신을 얼마나 잘 챙기고 그런 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평범하게 대할 수 있는지 뭐 같은 이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근데 뭐 지금 했던 얘기들 다 제쳐두더라도 뭐 책을 많이 읽으랍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책을 한 개도 안 읽었거든요. 저는 책을 별로 안 좋아해서 책을 많이 읽으라는 것에 대한 의미는 뭐냐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책을 읽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책들은 엔간해서는 무언가 간접적인 경험이든 질문이든 던지기 때문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책은 그냥 생각을 하기 위한 매개체일 뿐이야. 그리고 이걸 얘기하면서 든 생각인데 제가 책 읽는 속도가 엄청 느리거든요. 제가 너무 느려서 책 읽는 거를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 책 읽는 게 그 느린 책 읽기가 왜 그랬냐면 저는 읽거든요. 이거 뭐라고 하던데? 읽고 있냐고. 마음속으로 읽고 있냐고.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느려요? 속으로 말하듯이 읽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눈으로 보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책을 읽는다는 게 그렇게 읽는 줄 알았어. 읽는다며. 그래서 저는 되게 느렸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 시간 내에 지문이나 이런 것들을 돌파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글자를 읽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 그럼에도 읽는 것들은 뭔가 지식을 얻을 때나 관심이 있는 곳에 대한 지식을 얻는다거나 이런 데에서는 거리낌은 없는데 거기다 시간을 쏟는 것에 대해서 이제 부담은 없는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랜덤한 곳에서부터 뭔가 지식을 얻기 위해서 하나씩 뒤져본다 같은 느낌은 하지 않아요. 채팅은 그렇게 안 읽는 것 같네요. 옛날에는 채팅도 그렇게 읽었었던 것 같은데? 아마 퍼그 하다가 그렇지 않아진 것 같아요. 맞아요. 채팅이 중요한 단어만 빼서 읽는 듯. 장문이면은 그렇게 읽어요. 어쨌든, 그래서 발음이 정확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내가 이미 말했던 내용이라서. 지금 이 책을 읽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난 거예요. 이 발음에 대한 뭔가 내가 이래서 발음이 좋은가? 이런? 이미 말했던 내용이라서 다시 말하는 건 그닥 어렵지 않은 거죠. 원래는 정확하지 않았냐고요? 원래도 정확했던 것 같긴 한데 좀 더 막힘없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그래서 발음을 실수하지 않는 거죠. 왜냐면 내가 이미 수천 번 수만 번 말했던 내용이니까 말했던 단어고 말했던 문맥이고 뭐 이런 느낌이라서 아닐 수도 있겠다. 너무 믿지 마세요. 근데 속독하는 사람들 그거 내용 눈에 다 들어오는 거 맞아? 저 그거 전혀 모르겠던데. 눈에 안 들어오던데. 채팅은 한 가지 의도만 파악하면 되잖아요. 한 줄의 의도만 파악하면 되는데 책은 그게 아니라 막 길게 적혀 있으니까 이거는 제가 정보를 얻기 위해서 글을 읽는 습관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판타지 소설이면 안 그래도 되지. 근데 저는 정보를 얻기 위한 거니까 그래서 샅샅이 뒤져서 글을 읽는 습관이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그 습관 때문에 소설 같은 것도 정독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몰입감이 개쩝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책 읽는 속도가 말하는 속도랑 비슷해요. 그래서 느려. 근데 뭐 어쨌든 책을 읽으라는 거는 이제 생각을 하라라는 거니까 꼭 책이 아니더라도 생각할 거리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외부 자극, 그러니까 살면서 오는 외부 자극에 대해서 생각할 만한 시간을 일부러라도 가지라는, 그렇게 가지면 책을 읽은 것보다 더 많은 자극의 어떤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현상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자연스레 어떤 현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어차피 사람 사는 데서 세상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겪었던 어떤 상황도 저 사람이 겪을 테고, 그런 상황을 겪은 사람이 나에게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한다면 거기에 대한 이미 내 생각은 정리가 돼 있으니까 술술 나올 수 있겠죠. 이건 이런 것 같다, 저런 것 같다. 이미 붙여놓고, 살도 이미 뼈만 설계를 해놔도
말이 잘 나오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달아놓을 수 있는 거죠. 미리 준비를 해놓을 수 있는 거죠. 언젠가 쓸지도 모르는 대본을 준비를 해놓는 거죠. 그런 게 말을 잘한다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모여서 어떤 견해들이 왔을 때, 아, 이 부분에서 요거 빼면 저렇게 되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해를 잘 하게 되고, 뭐 이런 허점도 잘 깨닫게 되고, 이런 생각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시간을 투자할 만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말할 거 아니에요. 프로게이머는 게임 많이 해봤자 평생 못할걸요? 아, 뭐 물론 늙어서도 할 수 있겠지. 근데 그 게임이 평생 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근데 말은 그렇지 않잖아요. 효율이 너무 좋아요. 여기에다 시간을 쏟으면. 자신이 말을 잘하는데 말이나 어떤 이제 이해를 한다든지 뭐 언변을 늘린다든지 하는 것에 대한 부분에 시간을 쏟는 게 효율이 너무 좋아. 왜? 평생 쓰니까. 단어는 많이 할수록 좋고 말은 많이 해볼수록 좋고, 그죠? 들어볼수록 좋고. 평생 쓰니까. 아, 나는 이런 게 너무 좋아. 다른 사람들은 겨우 10년 쓸걸? 3년씩 공부하는데 나는 100년 쓸걸? 20년 공부하면? 야, 이거 뭐 언어 공부는 언제나 효율이 좋다.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언어 공부 이런 게 또 뭐가 있지? 아, 또 있네요. 뭐 언어랑 관련된 영역이긴 하지만 생각하는 게 이것도 평생 가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밖에 나갔다가 트럭에 치여가지고 식물인간 되는 거 아니면은, 식물인간 돼도 생각은 영원히 할 거 아니야. 죽을 때까지. 그러면 생각이 가장 효율이 좋네. 그래서 생각하는 쪽에 능력을 길러야 된다라는 거죠. 언어 능력만 능력이 아니고 생각하는 능력도 능력이다. 근데 웅변 학원은 있어도 생각하는 학원은 없어요. 아이러니하네요. 이건 생각하는 걸 가르치는 학원은 없어. 말랑말랑 두뇌 교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터치가 없으니까 점점 생각을 안 할 수 있는 것들로 가득 차니까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으로부터 언어 능력이 길러지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언어 능력도 엉망진창인 거지. 주입식 교육의 폐해라고요? 스마트폰 때문에 그래요? 주입식 교육 때문이 아니고. 주입식 교육이라 봐야 뭐 학교에서 뭐 얼마나 했어요. 스마트폰이라 컴퓨터 때문에 그렇지. 고등학교도 야자가 없으면은 애들이 그렇게 이제 학교에서 오래 있지 않아요. 내시면 집에 오잖아. 그 뒤에 학원을 가냐. 그러니까 학원을 가는 게 잘못된 거죠. 일단 그 부분은 이제 잘못된 거지. 학교는 기본 스탯의 활성화 정도로만 하면 충분해. 근데 물론 그 시스템을 잘 해야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뭐 직장을 간다라는 이런 구조 자체는 잘못됐을 수가 있어요. 그 잘못된 구조로 들어가기 위해 학원이라는 거나 아니면은 거기 야자나 뭐 어쨌든 여기다가 시간을 더 쏟아야 되는 거일 수도 있고요. 근데 그건 이미 애초에 잘못된 구조로 들어가려다 보니까 잘못된 걸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운다면 남아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많은데 그 남아있는 시간 동안 이제 여러 가지를 해야 된다 이거죠. 뭐 사실 학교에서 공부만 하고 있으면 선생님들이 들어와가지고 공부만 시켜요? 공부만 시켜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안 알려줘요? 아니 그럴 거면은 선생님이 없지.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생각보다 여러 가지를 해준다고요. 그리고 요 근래 코로나 때문에 화두가 되고 있는 건데 애들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떨어져 나간대요. 지내질 못해서. 제가 예전에도 학교에서 공부뿐만이 아니고 소사회 안에서 어떤 인간관계를 겪으면서 경험을 하는 작은, 그러니까 실수해도 좀 괜찮은 그런 소사회의 의미에서 그런 부분이 의미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정말로 화두가 되고 있다고 해요. 뭐 어쨌든 뭐 물론 이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의 보급이 나쁜 것만은 아니죠. 이거는 기술의 혁신이니까요. 누구는 이제 불의 발견과 비슷할 정도로 인간이 인터넷과 동시에 어마어마한 발전을 이룩하고 있다고도 해요. 제 생각엔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인간이 발전한 건 불의 발견은 이제 기술의 발전이고 그 이후에는 도서관이에요. 책, 활자가 나오면서 인간이 지식을 공유하기 시작해요. 그 지역에 한정된 사람과 이제 지식을 공유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속도로 발전해요. 그 과학력이. 근데 그걸 뛰어넘어서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니까 이제 지역의 제한도 사라지니까 그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는 거예요. 지식을 공유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견해가 나오니까 그런 것들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정말 좋은 점이죠. 그런데 참 인간은 그래요. 유희를 쫓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다 사용하는 인류는 그다지 많지 않죠.
그러니까 그 순기능을 이용하는 사람이 적어졌다 이거예요. 뭐 때문에? 거기서 할 수 있는 다른 것 때문에. 지식의 공유를 할 수 있는 어떤 장소가 마련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럼 이거 가지고 이 사람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재미를 느끼게 해주자 라는 부분이 많이 생겨서,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올리는 양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양이 많다 보니까 누군가의 취향에는 맞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내 취향에 맞는 게 나와. 그걸 보면 너무 좋아. 그러면 다음 거 또 찾겠죠. 다음 거 또 찾겠죠. 근데 다음 거 또 찾으면 있어. 왜?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유희만 추구해도 시간이 모자란 거야. 그럼 결국에는 생각할 필요가 없죠. 생각할 필요는 있는데 시간이 없죠. 생각할 시간이. 그래서 제가 언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게임은 너무 재미있다. 인터넷이란 공간에 있는 어떤 오락들의 만족감은 너무 재미있어. 재밌는 게 너무 많아. 사람 하나가 쥐꼬리만한 긍정적인 부분들 생성해내도 점점 축적되지 않냐. 맞아요. 옛 활자들이 모이는 도서관에 사람들이 모여서 그 앞에 광장에서 이런저런 토론을 하면서 나왔던 지식량의 발전보다 지금,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만약에 100명이 전부 참여해서 뭐 100의 지식력을 이제 점점 쌓고 있었다면 지금은 70억, 80억 중에 1%만 그런 걸 해도 어마어마한 양이 쌓인다는 거죠.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냥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냥 효과는 전보다는 어마어마해졌어요. 퍼센티지상 아무리 적더라도 한들. 그럼 그 나머지 사람들은 뭐해요? 만화 보고 웹툰 보고 게임 보고 그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나머지 99.9999%의 사람들은 다 멍청하다는 거 아니에요? 지식의 풍족함은 늘었을지 몰라. 근데 그 지식의 풍족함을 누릴 줄 아는 사람들은 없는 거죠. 지식이 아무리 풍족하면 뭐해? 할 줄 모르는데. 그걸 누릴 줄 모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나중에 가면은 소수의 똑똑한 사람이 다수의 멍청한 사람을 끌고 갈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나오는 것 같아요. 점점 생각을 안 하게 돼서 전문가가 소수일 수밖에 없다. 넘쳐나는 정보량을 생각한다면은 소수일 수밖에 없는 건 인간의 의지 문제이지 않나 생각해요. 한 인간은 적어도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일 수 있어요. 지금 정보량을 본다면 어떤 한 분야에 여러분들 개인이 적어도 하나 정도는 전문가의 레벨까지 갈 수도 있어요. 지금 정보량은 지금 세상에서 뿌려지고 있는 쌓여지고 있는 정보량을 본다면. 그런데 우리는 왜 전문가가 아니에요? 서마터펀이라는 게임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 노력하면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전문가는 될 수 있죠. 지금 레벨 보세요. 지금 지식들의 레벨을 보세요. 지금 쌓여있는. 엔간에서 쭈루룩 타고 올라오면은 전문가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물론 그 지식을 가지고 새로운 지식을 쌓는 그런 사람들은 다른 레벨이겠죠. 그 사람들은 전문가 부분이 아니지. 겨우 전문가라고 불려서는 안 되죠. 여기는 전문가는 너무 소박한 표현이야. 근데 적어도 전문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개개인이. 아인슈타인을 전문가라고 불러요? 아니야, 천재라고 부른단 말이야. 뉴턴? 그 사람 사과 내려오는 거 보는 거 전문가지. 아니야. 현재에서 전문가란 수많은 방대한 정보들을 단순히 얻는 게 아니라 이런 정보들 중 그것이 정확한 정보인지를 판단하고 사회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줄 아는 것이 전문가의 개념인 것 같습니다. 중요하죠. 그런 부분조차도 떨어지고 있어요. 왜? 생각을 안 해서. 너무 멍청해서!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인간이 많이 모이면 정보가 무지막지하게 쌓이잖아요.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쌓이는 정보들 중에 진짜는 몇 개나 될까요? 몇 퍼센트나 될까요? 라는 거죠. 그 몇 퍼센트나 될까라는 진짜들을 찾아내고 판별할 수 있는 어떤 진짜를 찾고, 그 작은 진짜에서 그 다음 진짜를 찾고, 그 다음 진짜, 그 2개 쌓인 진짜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근거로 3번째 진짜를 찾고, 4번째, 5번째, 6번째 이렇게 해서 진짜들을 근거들로 하여금 이것이 진짜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생각하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할 수 있어야 이제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그래요. 정말 진짜 몇 개만 쌓이면은, 진실이 진짜 몇 개만 있으면 그게 아닌 것들 전부 쳐낼 수 있잖아요. 진실이 하나만 있어. 그럼 걔가 아닌 그걸 부정하고 있는 애들은 다 쳐낼 수 있잖아요.
그럼 거의 절반은 떨어져 나갈 겁니다. 그럼 두 번째가 생기면 25%밖에 안 남을 테고 세 번째가 생기면 그거의 배수로 계속 떨어져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를 특정 짓는 거는 생각보다 점점 쉬워져요. 그런데 그걸 못해서, 그걸 하기 싫어서, 그것보다 더 재밌는 걸 하고 싶어서 생각을 안 한다고. 큰 문제 아닙니까? 여기까지 이야기하지 않아도 중요시되는 게 정보 판별력이에요. 정보 판별력은 정말 10년 전부터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어. 근데 거슬러 이제 다른 이유를 더 생각해보자면 약간 이런 거죠. 이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정보 판별력까지 오는 거죠. 누구나 전문가의 레벨까지 갈 수 있지. 생각보다 쉽지, 지금 정보량에선. 그런데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도 좀 큰 부분을 차지하긴 해요. 뭐냐면 여러분들 스마트폰 만들어야 돼요? 꼭? 스마트폰 하고 싶으면 스마트폰 만들어야 돼?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똑똑한 사람이 평균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지식이 그다지 많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GUI잖아요. 컴퓨터가 언제 이제 그 윈도우가 왜 기가 막히게 돈을 잘 벌었냐면, 옛날에는 도스창이었는데 도스창 그냥 글자밖에 없어가지고 컴퓨터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어요. 전문 기술이 있었어야 됐다고요. 그런데 GUI,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그림으로 되어 있는, 클릭하고 마우스 화살표 나와가지고 클릭하는, 더블 클릭하고 폴더 들어가고 이런 거 해서 어떤 천재가 평범한 사람들도 많이 할 수 있게 만들어주자. 지식이 크게 없어도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부분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자. 그런 사람들이 돈을 무더기로 버는 거죠. 그 두 번째, 스티브 잡스잖아요. 화면을 터치해서 하면 안 될까? 그런 거 아니야. 왜? 편하니까. 직관적이니까. 그래서 딱히 그런 걸 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야가 아니라면 이제 전문 지식을 쌓지 않아도 충분히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해서 창작물이든 뭐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코딩도 지금 C 언어니 뭐 이런 거 전혀 못해도 할 수 있게 만들어지고 있고, 막 그냥 인공지능이 해주죠. 그냥 글자로 적어버리면 인공지능이 그냥 코드 적어버리죠. 이런 거 생기고 여러 가지 좋은 거죠. 이런 거는 진짜 좋은 거죠. 그럼 인간이 어디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아까 그 얘기로 돌아가요. 맨 처음에 하던 얘기로. 내 앞에 있는 사람 말을 이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누가 번역 안 해주잖아.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사람 말로 얘기했는데 그걸 컴퓨터가 알아듣고 네가 알기 쉬운 말로 얘기해준다고? 그것도 똑같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고요. 그럼 결국 뭐예요? 그럼 결국에 생각하는 능력으로 가야 돼. 생각하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고. 필요하면 전문 지식도 쌓고, 그러는 와중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얻어오기 쉽잖아요. 빨리 이제 기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런 것들 하면서, 그런 것들 쉬워졌으니까 더 빨리, 그리고 더 여유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많아지죠. 그 시간이 많아진 걸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데 투자해서 언어 능력도 키우고, 왜? 평생 쓸 거니까. 생각하는 능력도, 언어 능력도 평생 쓰니까. 사람이 죽을 때까지 평생 쓰니까. 그거 키워서 내 앞에 있는 사람 말도 잘 이해해주고 내가 말도 잘 하고, 이게 중요한 건데 뭐 때문에 막혀있어? 뭐 때문에 안 해? 사실 스마트폰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커뮤니케이션의 부재가 문제라고 봐야 돼요. 가장 이제 중요한 건 커뮤니케이션의 부재예요. 눈앞에 있는 사람의 리액션을 즉각 확인할 수 없다는 게 일방향적인 게 문제예요. 일방향적인 게. 옛날에는 텔레비전이 나와도 딱히 상관이 없었던 게,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으면 굶어 죽었거든. 그래서 그다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적어도 그런 것들을 보는 데에는 뭔가 시간이 한정돼 있기도 했고, 그것만으로 모든 시간을 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요새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시간을 거기다 할애할 수 있어. 모든 시간을. 단 하나도 빠지지 않고, 누구와 단 한 번도 말하지 않고, 거기에다 모든 시간을 쏟아부을 수 있어. 지금 쌍방향이라고요? 쌍방향인 곳도 있죠. 아닌 곳도 있고요. 빈도상 봤을 때 아닌 곳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바로바로 확인할 수 없다가 좀 큰 것 같아요. 바로바로 확인할 수 없는 게. 그리고 또 비율상의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떤 소통을 하는 것과 소통을 하지 않는 것의 비율이 너무 극단적이어서,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소통하지 않는 일방향적 소통에서 오는 쏟아지는 정보들에 자아가 사라지는 거예요. 깔려서 생각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다 생각해줬거든. 누군가 이미 생각해줬거든. 이런 상황에서는 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 오 저거 멋있네, 내가 가져오고, 저거는 뭐 저거 멋있네, 이거 가져오고.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적은 커뮤니케이션이든 뭐든 그런 데 가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누구예요? 이 사람은 누구야? 그냥 어떤 랜덤한 인터넷의 사전이야. 어떤 랜덤한 인터넷의 사전과 대화를 하고 있는 거죠. 앵무새. 표현은 정확하네요. 앵무새는 자신이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내뱉습니다. 앵무새죠. 그냥 흉내만 내는 거예요. 그걸 자기 생각이라고 착각하게 된다. 인간이 또 문제가 또 과시욕이 있기 때문에 뭔가 그런 생각들이 있으면은, 그죠? 자신의 의견이라고 필력을 하는데 사실은 자기 게 아니라서 탄탄하지 않아요. 내용이 탄탄하지 않아서 금방 무너져요. 근데 금방 무너지면 남는 건 뭐냐면 기분 나쁨이에요. 기분 나쁜 것만 남아. 그 논리가 무너지면. 그리고 일방향적인 소통의 비율이 극단적으로 많아지면 생기는 결과는 아이들이 참을성이 없어지고 자신의 1차원적인 분노를 1차원적으로 표현한다라는 문제가 생기죠. 분노를 조절할 수 없다 형태의. 그럼 결국에 생기는 건 앵무새짓 하다가 논리가 박살나서 기분이 나빠서 욕을 한다. 그런 사람들이 남아있는 건 뭐가 있어요? 자신과 함께 잘 하하호호 하는 사람들이 남아있죠. 그럼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무기는 뭐가 있어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정치질을 시전하는 거죠. 이게 지금 현대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아마 그 굴레이지 않나 생각해요. 입을 다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봐왔는데 입을 다물지 않아도 됐거든. 인간은 항상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것과 인간은 항상 합리적인 결정을 하지 않는다라는 게 있어서 그 사회주의계의 어떤 그게 세워진 법칙들의 전제가 인간은 항상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 이런 전제 위에서 세워져가지고 그래서 다 실패한 거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패한 이유들을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와중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 이야기들이. 인간은 항상 합리적인 것을 선택하지 않는다. 이 부분이 깨져서 사회주의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잘 안 됐죠. 시도는 했는데 결국 결과는 별로 좋지 않았죠. 이론 자체는 되게 좋았어요. 이론은 좋았는데, 그죠? 인간은 이론을 따라갈 수 없었어요. 인간은 이론보다 멍청했어. 이기적인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이기적이면은 합리적인 걸 따라가야 되는데 안 합리적이야. 이기적이지도 못해. 멍청해서. 멍청해서 이기적이지도 못해가지고 사회주의가 안 된 거예요.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체제가 망한 거예요. 이기적일 정도로 똑똑하지도 못해서. 이기적인 거 똑똑해야 하는데 이 멍청해가지고 가끔 남을 도와주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그게 이게 일관적이면 괜찮은데 일관적이지가 않아가지고 행동이. 그래서 망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망한 이유를 설명하는 이제 사회학자들이. 아니 12시 10분이잖아. 퇴근.